어. 2012년. 아 그립네요 2012년. 야, 2012년에 좋은 노래 되게 많더라. 그래? 응, 되게 많아. 12살 12살? 저희 3살. 3살? 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네요. 저 12년도였으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네. 오. 제대남. 충성 충성. 좀 화가 났네요. 3살이라고요? 은재 3살 때 뭐했어? 뭐랬어? 민서는? 뭐요? 밥 먹고 똥나 싸겠죠 뭐. 그치? 어린이집 다녔지.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상학함수 하기 전에 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 주기 함수를 나누는 거고요. 이 함수. 자 주기가 뭘까요? 쉽게만 생각하자 쉽게. 주기가 뭘까? 맞아요 주기가 주기예요. 규칙성 있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자 그럼 함수는 뭐야?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고 우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건 일정한 구간에서 그래프가 계속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주기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식으로 나타낼 건데 그 식을 우리가 fx는 fx 플러스 p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이 함수식이 결국은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대입했다라고 가정해 볼게. 알겠니? 자 그럼 얘는 f 뭐가 돼요? 0이 될 거고요. 자 이 새끼는 f 뭐랑 똑같아요? p랑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내가 만약에 0 빼고 p를 대입했어. 자 여기다 p를 대입하게 되면 fp는 뭐랑 똑같아? f2p랑 똑같죠. 맞니?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또 누구랑 똑같을 거다? f3p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p라고 하는 함수값만큼 커졌을 때 x값만큼 커졌을 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계속 일치하죠. 맞니? 우리가 이런 거를 주기 함수라고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x에다가 이번에 1을 대입했다라고 해보자. 자 1을 대입했어. 그럼 이 새끼는 f1 이 새끼는 f1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 말고 1 플러스 p를 대입했다라고 해보자. 요거 1 플러스 p를 대입했다라고 해볼게. x에다가 1 플러스 p를 대입하게 되면 이 새끼는 뭐가 되냐면 f 뭐가 돼요? 1 플러스 몇 p가 돼? 2p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뭐만큼 커지고 있어? 1을 기준으로 p만큼 커지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주기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주기함수를 보여드린 거죠. p씩 계속 커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제가 함수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프,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자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볼게. 자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p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사이에 생긴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이거는 알겠니? 그러면 0부터 p 사이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p부터 2p까지 그림도 결국은 얘랑 반복해서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함수값이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되니? 0부터 p 사이라고 하는 이 주기 한 칸이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주기함수라고 정의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함수도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 몇 p까지? 3p까지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주기함수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주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주기라고 하는 거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자 최소 주기를 물어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주기하고 최소 주기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얘들아 p라고 하는 주기만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물론 이 새끼는 당연히 최소 주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p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이 녀석의 주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얘를 주기를 p가 아니라 2p라고 해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다는 거야. 봐봐. 2p면은 0부터 2p까지 이 그림이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면 자 0부터 2p까지여도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이거 2p 대신에 3p라고 해도 상관없을까? 상관없습니다. 맞죠? 지금 이 세 칸짜리 그림이 계속 또 반복해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하나만 더 할게. 몇 p까지도 4p까지도 자연수의 배수만큼 내가 늘려도 어차피 주기는 다 성립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최소 주기라고 정의할 때는 정확하게 누구만 써야 돼? 이 새끼 p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방금 소정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수업 태도를 봤을 때 칠판 안 보고 이러고 있었다. 코딱지 파고. 아, 이거는 17살 여고생한테 나올 수 없는 코스거든요. 야, 코를 파고 이거를 만들어 튀긴다? 야, 이거 쉽지 않거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물어볼게. 이번엔 내가 반으로 줄일 거야. 자, 이번 반으로 줄여볼게. 2분의 p라고 해보자.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판단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얘가 배수가 되는 건 상관없겠지만 내가 얘를 반으로 잘라서 얘가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를 늘리는 건 상관없겠지만 배수를 줄이는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가 있고 최소 주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최소 주기를 물어보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최소 주기가 아니라 그냥 주기를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구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뭐 3분의 1p도 당연히 안 되고요. 4분의 3p도 당연히 돼야 한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 안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랑 최소 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일반적으로 주기를 말하시오라고 할 땐 보통 최소 주기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함수의 성질 중 하나인데, 자, 우리가 오늘 우함수라고 하는 것과 자, 기함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함수의 종류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우함수가 뭐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좌우가 똑같다는 뜻이야. 좌우가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니? 좌우가 똑같다는 건 어떤 축에 대칭하고 있다는 걸까? Y축에 대칭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우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축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Y축으로 대칭하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랑 플러스 1을 대입할 때랑 함수값이 똑같아요. 이해됐니? 내가 양수인 x값을 대입할 때랑 음수인 x값을 대입할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fx라고 하는 거는 f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x랑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기함수는 뭐냐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정의를 할 거야. 자, 다들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을 제가 특강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했죠, 그쵸? 자, 그럼 원점 대칭은 뭐냐? 이겁니다. 자,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떤 1을 대입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뭐가 생겨? F1이 생기겠죠? 맞니? 근데 반대편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한다고 했을 때, 자, 요 녀석의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F1이, 즉 부호가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원점 대칭, 즉 기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바뀌냐면 x값도 바뀌면서 y값 함수값도 바뀌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함수로 정리하게 되면요, 자,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야 봐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 바뀌었을 때 y값도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1 대입할 때 f1이라며,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1 생기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요 녀석의 부호를 바꾼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새끼랑 함수값을 더하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꼴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대입한 x값에 반대 x값을 대입했을 때 서로 함수값이 0일 때 더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부호를 살짝 바꿔서 f-x는 빼기 fx가 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뭐 한 거야? 이 새끼를 좌변으로, 요 새끼를 우변으로 이양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요 새끼나 요 새끼나 요 새끼나 다 뭐를 나타내는 원점 대칭, 즉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특징을 보면요, 봐봐. 우함수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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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함수야. 알겠니? 웃었으면 너네 패배한 거야.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기함수 봐봐. 원래 마이너스가 안에 있었잖아요. 그치? 앞으로 기어나갔네. 그래서 기함수야.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는 뭐다?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알겠니? 기함수는 뭐다? 마이너스가 함수 바깥으로 기어나갔다. 그래서 기함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년에 너네 모습 없어졌어. 우함수. 기어나갔네. 기함수. 이지랄 떨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가장 심플한 게 외우긴 편하잖아. 그치? 맞아? 얼싸안고도 그렇고 산타 할아버지 그렇고 산타 할아버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 구성상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르긴 한데 의도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기함수와 우기함수를 왜 배우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거든요.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하면요. 대표적으로 우함수가 뭐였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f-1하고 f1하고 실제로 함수값이 똑같죠? 왜?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기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다항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y는 x 세제곱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3차 함수를 배운 적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나타내면 0,0 지나가고요. 1,1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죠. 맞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 대입할 때 F1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여기 F-1이 생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거리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을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괜찮을까요? 따라오셨나요? 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설명 되게 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기본만 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에 대한 정의였어요? 삼각함수의 정의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게 흐름이 중요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를 확장했어? 각을 확장했죠.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각에 대한 정의를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조금 바꿔서 얘기했죠. 반직선이 두 개만 있으면 돼 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조금 명칭을 바꿨죠. 시초선과 동경의 크기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돌고 돌다 보니까 0하고 360도 제외하고는 각을 표현할 길이 없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가 똑같은 모든 각들을 뭐라고 정의했죠? 세 글자로 일반각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각하고 일반각이 똑같니? 그건 아니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자, 시초선과 동경이 위치한 모든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장했다? 각을 확장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각을 확장하고 나서 우리가 뭘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해? 이 삼각함수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서 이 각각의 삼각함수만의 부호를 따지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제가 설명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때 내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삼각함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 우리가 앞으로 삼각함수를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 정의를 할 건데,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원을 사용할 거다. 근데 그 원을 제가 어떤 원이라고 했죠? 단위원이라고 했죠. 맞니? 단위원의 정의가 뭐였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시초선과 동경을 그렸을 때 이 동경과 원에서 생기는 교점을 기준으로 어떤 축의 수선의 발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자라고 우린 약속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이 좌표의 값을 가지고 뭐 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정의했죠? 코사인이다. 자, 높이를 뭐라고 정의했죠? 사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경의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했죠? 탄젠트다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는 동경의 크기에 따른, 각의 크기에 따른 뭐의 변화율? 코사인은 밑변의 길이의 변화율, 사인은 높이의 변화율. 이해됐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각의 크기에 따른 동경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탄젠트다라고 했었죠. 맞니?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뭘 그릴 거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한번. 사인은 각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뭐의 변화? 높이의 변화.
코사인은 뭐의 변화? 밑변의 변화. 탄젠트는 뭐의 변화?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입니다. 그 변화율을 우리가 점으로 찍었더니 몇 쪽에 있는 88쪽과 89쪽에 있는 그림의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오늘 제가 89쪽까지 쭉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 올릴 건데 다시 보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찾아서 직접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꼭 보고 오세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주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제 지울 건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는 단 세 가지 그래프만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사인 그래프,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 세 번째 탄젠트 그래프 세 개를 볼 겁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결국 뭐가 될 거냐? 탄젠트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88쪽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봤을 때 아, 이 새끼가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는 게 반복하겠구나 라는 거 눈치는 채겠죠? 그쵸? 자, 그리고 89쪽에 있는 그림 봤을 때 아, 이 새끼는 좀 심상치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마 탄젠트를 조금 어려워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y는 자, sin x라고 하는 삼각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정의하자. 자, x라고 하는 각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모의 높이의 변화율이 사인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고 갈게요. 알겠니? 자, 이거를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건데 자, 오래 걸리니까 그냥 시험시험 보세요. 알겠죠? 색감 좋죠? 아니 귀 좋으시니 갑자기 왜 바뀌었지? 그 너무 덜컹거린다고 해가지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덜컹거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 뒤에 있는 나사를 조절하면 되는 거였어. 우리 알잖아, 그치? 그거 하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아 삼각함수는 어떤 원에서 정의한다고 했죠? 단위원이죠. 반지름 1이 돼야 될 거야. 자, 원 그릴게요. 원 조금 못 그릴 거야. 헐. 너보다 잘 그려. 기나시. 자, 조금 좀 뚱뚱하게 그렸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y축을 하나 더 그릴 거야. 더 길게 그릴까? 그려볼 건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요. 2분의 1파이라고 정의할게. 몇 도? 90도. 파이라고 정의할게. 몇 도? 180도. 2분의 3파이, 2파이라고 정의할게요. 뭐 굳이 그리자면 2분의 5파이 요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괜찮을까요? 자, 은채야, 요거 반지름 몇이야? 1이죠, 그쵸? 드르륵이 안 되는 관계로 노가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벌써 휜 거. 만약에 휘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휜 거예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동경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변화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동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높이가 있니 없니? 높이가 없죠. 각이 빵일 땐 높이도 빵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새끼는 0,0을 지나가요. 다들 괜찮니? 자, 두 번째 봐봐. 자, 그럼 동경이 원을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커져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가 동경의 위치가 90도가 되면 높이가 몇이야? 1이죠. 맞니? 90도가 됐을 때 비로소 사인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 사인 90도가 1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봐요. 얘들아, 지금 이 삼각함수의 높이가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가 결국 원의 방정식의 곡선을 따라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0에서부터 2분의 1파이까지 올라갈 때도 얘가 곡선의 원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괜찮니? 이게 지금 좌우 뒤집힌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자, 그래서 중간에 조금 더 각을 크게 키웠어. 그러니까 이제 90도를 넘어갔으니까 그 각이 둔각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둔각이 됐을 때 높이를 여기다 대충 찍어서 봤더니 그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좀 작아졌어요. 그쵸? 좀 작아지다가
자, 그 동경의 위치가 18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다시 뭐가 됐어? X축을 기준으로 높이가 없잖아, 그치? 또 0이 됐죠? 아, 그럼 이 새끼는 180도 기준으로 또 0이 되는구나. 근데 무슨 선을 따라서? 원의 곡선을 따라서 그래프가 형성되겠죠, 맞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 자, 내가 이번에 여기다가 동경을 찍었어. 그랬더니 높이가 실제 길이는 커졌겠지만 얘는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 되니까 사인이 음수가 되겠죠. 맞니? 절대값이 커졌지 음수값은 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을 때 270도 갔을 때 높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270도 갔을 때 높이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뭐를 따라서? 원의 곡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더 갑니다. 자, 이번에는 270도부터 360도 갔을 때 높이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음수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점점 360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높이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얘가 360도 대입해서 다시 한번 0이 되면서 뭐가 돼? 아, 얘가 이렇게 원의 곡선을 따라서 그래프가 돈다는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지금 내가 동경의 위치를 360도만큼 즉 한 바퀴 돌렸죠. 그럼 그 다음 한 바퀴 돌릴 때도 그래프는 어떨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무슨 함수가 생겨? 주기함수의 정의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여기를 제가 만약에 3파이라고 했을 때 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했죠. 그럼 여기 뭐가 올라가야 돼? 위로 블록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이건 점선으로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주기라고 하는 건 꼭 양수 쪽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음수 쪽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왜? 무슨 방향이 있으니까? X축이 음의 방향도 존재하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X값은 여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Y는 sin X라는 그래프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로그 함수 배울 때랑 지수 함수 배울 때랑 다 배웠던 게 뭐야? 대입할 수 있는 X값은 뭐냐? Y값은 뭐냐? 뭐 점근선이 있냐?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치? 얘도 따져볼 거야.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X값 보자. 자, X값은 얘들아 각을 확장했다며. 그치? 그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치? 아, 삼각함수에서 X값은 실수 전체가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X값이 있다는 건 무슨 값도 있다는 거야? Y값도 존재한다는 거죠. 맞니? 그래프 봐봐. 지금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평생 반복한다면서. 그치? 그럼 위로 어디까지 올라갔니? 1까지 올라갔죠.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갔니? 마이너스 1까지만 갔죠. 맞습니까? 아, 이 새끼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Y값이 될 수 있는 범위도 찾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처음으로 배웠던 무슨 함수? 주기함수의 주기를 판단할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세 번째는 주기를 판단할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최소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죠.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겠다. X값이 0부터 어디 파이까지? 2파이까지. 그치? 맞니? 그러면 얘를 내가 0부터 파이라고 반으로 쪼개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하지만 0부터 2파이라고 한 걸 내가 4파이까지 늘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알겠니? 근데 제가 여기다 쓰는 주기는 무슨 주기라고 했죠? 최소 주기를 쓸 거라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럼 얘는 최소 주기가 몇이다? 2파이다라는 것까지 판단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자, 함수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자, 함수의 성질 봐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됐니? 이 새끼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 되는 건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가 기어나간다고 했죠.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요. 이해됐니? 아, 그렇다는 건 자, f-x가 있으면 이 새끼는 기함수니까 기어나가서 빼기 fx가 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그래프가 뿅하고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너네가 물론 책 보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냥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고 가는 게 재밌잖아. 그치?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가자고. 왜 곡선의 형태가 원의 형태 따라가는지 알고는 가자라는 거야. 됐니? 너 째려보는 거 미쳤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애가 이제 공통수학 1로 돌아가 보자고 한번. 봐봐. 얘들아, 다 지워버리고 여기 볼록만 봐. 자, 몇 차 함수 같아? 2차.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축이 되겠죠. 축을 기준으로 뭐 하죠? 선대칭하지 않니? 그럼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은 자, 설명할 게 많아요. 자, 내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릴 거야. 그려볼게. 안 돼. 안 돼. 벌써 평행하지 않아. 안 돼. 안 돼.
방금 민서가 비웃은 것 같은데. 안돼. 아! 대충 이 정도로 볼게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그린 노란색 사인 함수랑 x축과 평행한 y는 k라고 하는 것과 교점이 지금 몇 개 생겼어? 여러분이 보는 것만 4개 생겼죠? 근데 교점의 개수는 무한대겠죠? 계속 많아지겠지, 그치? 왜? 주기함수니까. 자, 그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잘 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교점의 좌표 알파가 있을 거고요.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볼록할 때 감마라고 하고요. 이 새끼는 델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값이 결국은 2분의 1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니? 왜? 이 별표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라고 했어? 좌우 선대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나누기 2 한 게 결국은 추계방정식이 되는 2분의 1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돼? 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밑에는 교점 없죠? 위에 있죠? 네, 갑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감마 더하기 델타를 평균값으로 구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랑 똑같겠죠? 맞니? 양변에 2 곱해서 자, 감마 더하기 델타 하게 되면 얘가 몇 파이가? 5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볼록에 대한 x값과 자, 두 번째 볼록에 대한 x값의 합이 몇 만큼 차이나? 4파이만큼 차이나죠. 몇 파이만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볼록의 합으로 넘어갈 때 4파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잘 봐. 지금 여기 첫 번째 알파 여기 있고 감마 여기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프 잘 봐. 여기서부터 곡선 따라서 쭉 갔을 때 이게 하나의 주기가 되지 않니? 결국은? 맞아? 또 봐봐.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몇 도만큼 차이나? 360도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얘들아, 알파가 여기라고 하면은 감마도 여기였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몇 바퀴만큼 차이 나는 거야 지금? 한 바퀴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야. 베타랑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베타가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델타도 여기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베타를 기준으로 델타까지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 얘도 한 바퀴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각각 x값 알파 베타마다 몇 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2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합의 차이가 몇 파이만큼 4파이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는 안 물어봐도 다음 거에 대한 합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음 거에 대한 합은 여기서 또 몇 파이만큼 커지면 돼? 4파이만큼 커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몇 파이가 돼? 6파이가 되겠죠. 이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죄송해요. 몇 파이가 돼? 9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해보자.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주기를 내가 여기를 파이만큼 줄였어. 반만큼 줄였어, 내가. 이건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지금 그냥 보여줄게. 자, 어떤 여기 교점을 딱 찾았다. 여기 알파 베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건 알 거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네? 여기 가운데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평균이 있겠죠. 그쵸? 얘네 둘의 합의 평균은 얘가 되겠죠. 맞니? 그럼 봐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 2분의 1파인 거 이해되니? 그럼 2분의 1파이랑 파이 사이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알파 베타의 합은 이 녀석이 몇 배 한 거랑 똑같아? 2배 한 거랑 똑같겠죠? 그럼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제가 활용한 거예요. 마치 몇차 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찢어서 봤더니 잘 봐. 자, 이렇게 4개로 쪼개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 4개의 잘린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첫 번째 그래프라고 할게요. 두 번째 그래프라고 할게요. 세 번째 그래프라고 할게요. 네 번째 그래프라고 할게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1, 2, 3, 4, 5는 5개예요. 알겠죠? 얘가 계속 반복하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지금 밑에 책 봐봐. 코사인 함수라는 그래프도 책 나왔을 때 곡선의 형태가 똑같죠? 맞아? 위에는 사인 함수고 밑에는 코사인 함수인데 둘이 형태가 똑같죠? 왜? 봐봐 얘들아. 이 물결 무늬가 계속 반복하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근데 코사인은 시작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야. 시작 지점이 0,1부터 시작해요. 그쵸?
근데 사인은 몇부터 시작해? 0,0. 0,0부터 시작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사인 그래프를 잘 봐. 사인 그래프를 1, 2, 3, 4 4개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를 90도만큼 다 뒤로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니? 맞아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도 그냥 할 거야.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코사인 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쭉 들어요. 알겠죠? 대신 집중해서 드세요. 두 번째 갑니다. 코사인 x. 그래서 어차피 오늘 숙제 내봤자 바로 내일 수업이라서 할 타임이 안 생길 거야. 오늘 쭉 들어. 진행 개꿀. 자, 좀 피곤하죠? 히터 잠깐 끌게요. 근데 쉬는 시간은 있어요. 오늘 숙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듣다 쓰러지면 영원히 쉴 수 있겠죠? 원래 내가 상악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 칠판에다가 이거를 다 그려놓고 시작하거든? 근데 누가 책이 없다고 해서 그걸 뽑느라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누군가 저격은 하지 않을게요. 이게 익명성은 보장돼야 되는데 현욱이 프린트네? 원래는 이 축을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일일이 다 그리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내가 아마 너네 나중에 대수 정규 수업 할 때도 이건 똑같이 그릴 거야. 무조건 이거 한 번은 하고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점수 드릴게요. 저는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예술 작품이다. 네, 3초면 지우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 겁니다. 이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360도, 뭐 하나만 더 하죠.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그래프야. 알겠니? 코사인 그래프.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동경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변화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코사인 x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했죠. 자, 갑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 여기 있다. 자, 그럼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1이에요. 그치? 그 지점을 기준으로 밑변이 1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90도쯤 올라갔다. 45도쯤 올라갔다고 해보자. 그럼 높이.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1에서?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야. 파란색 잘 봐.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쵸? 그러다가 90도가 되면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빵. 빵이야, 빵. 빵입니다, 빵. 괜찮아요? 현우가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눈은 계속 감고 있어, 현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잘 거면 시원하게 자. 나가서 자요, 나가서. 편하게. 자, 갑니다. 자, 그럼 넘어갔어. 둔각 됐어, 둔각. 높이가,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늘고 있어요. 봐봐.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작아지고 있죠, 맞니? 그치? 음수로 작아지고 있지? 자, 그러다가 180도가 되게 되면 밑변의 길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야. 자, 근데 뭐를 따라간다고 했죠? 원의 곡선의 형태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80도 넘어갔어. 여기서 찍었어. 그럼 밑변의 길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0을 향해 가까워지죠? 0을 향해 가까워지지? 270도가 되는 순간 또 밑변 몇이야? 빵이죠. 270도가 되는 순간 다시 한 빵이다. 됐습니까? 자, 계속 쭉쭉 한 번에 가자. 자,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순간 밑변의 길이가 양수가 되면서 360도가 됐을 때 밑변의 길이 몇이야? 1이죠. 그럼 결국 360도가 됐을 때 1이구나. 그럼 그림이 이렇게 곡선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얘가 반복할 거다라는 거야. 괜찮니? 따라오셨나요? 그럼 나머지 점선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봐봐, 얘들아,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얘는 무슨 함수? 좌우가 서로 똑같은 우함수. 뭐가 없어져?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첫 번째 x값. 자, 얘도 각을 확장했으니까 x값은 실수 전체가 돼. 맞니? 자, y값 보자. 자, y값. 자, 똑같죠? 위아래가 항상 막혀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막혀있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로 볼 거 주기라고 했죠. 주기는 옆에 사인하고 어때? 똑같죠. 맞습니까? 자,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는 이 큰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몇 파이다? 2파이다 라는 거고요. 자, 성질 보자. 성질 무슨 함수라고 했어? 우함수라고 했죠. 우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없어져.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자, 집중. 설명했던, 봐봐. 얘도 어쨌든 위로 블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래로 블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제가 방금 말했던 여기서 평균값이 축이 된다. 이것도 다 성립하겠죠? 이건 더 추가로 설명하진 않을게. 괜히 지겹기만 하니까. 알겠니? 자, 오늘 일단 코사인 법칙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또 1, 2, 3로 쪼갤 수 있죠? 젠장! 드르륵. 얘도 마찬가지야. 1, 2, 3, 4 이렇게 나뉜다. 조용. 파이가 2개야. 조용. 됐어요? 얘가 반복한다. 그런데 쪼개지는 그림의 형태가 좀 다르죠? 그치? 그래서 너네가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다라고까지 생각하면 안 돼. 그래프의 형태는 비슷하다라고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쭉 길게 늘어놓고 x축하고 y축을 빼면 똑같은 그래프긴 해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수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 기준선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 기준선이 뭐가 된다? 원점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인 함수를 내가 뒤로 90도만큼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코사인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초록색 나오세요. 자, 내가 사인이라고 하는 거 뒤로 90도 보냈대. 그럼 뭐 해야겠다는 거야? 평행 이동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물론 더 이동해도 상관없죠. 근데 바로 그럼 얘도 보자. 얘는 그럼 얘를 사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봐봐. 얘를 사인 만들고 싶어. 그럼 봐봐. 사인에서 그래프는 이게 한 주기잖아. 그치? 맞아? 요게 한 주기잖아. 그치? 그럼 한 칸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반대로? 그치? 그러면 코사인을 기준으로는 90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가 뭐가 돼? 사인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올 겁니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 더 배우게 되면은 얘가 90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가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법칙도 다 배울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자, 다들 피곤한 거 안에 좀만 좀 기운 내주세요. 알겠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를 조금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89쪽인가에서 봤듯이 탄젠트 함수는 그림의 결이 좀 다르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왜 그림의 결이 사인, 코사인과는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할 거는 y는 자 탄젠트 x라는 함수고요. 자, 이 녀석의 성질은 자 동경의 크기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율이다 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어떤 직선에 대한 동경이라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갈 건데, 자,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해보자. 동경이 여기 있어. 동경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0입니다. 좋아요. 기울기 빵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확인해볼게. 그럼 180도일 때, 얘들아 180도일 때는 기울기 몇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은 다 기울기 빵이잖아. 그치? 180도도 빵입니다. 자, 360도 한 바퀴 돌았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화살표가 다시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면서 기울기 또 빵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빵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이번에는 내가 90도만큼 올렸어. 자, 기울기가 여기야. 기울기가 몇이야? 1? 없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이겠지만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뭐를 정해야 하지 않는다? 함수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얘는 직선만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없대. 기울기가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90도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없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점선으로 그리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지수함수에서 무슨 선이라고 배웠어?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배웠죠. 맞니? 자, 그럼 이번에는 270도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빵이죠. 빵이야? 없어요. 없는 거잖아. 나도 낚일 뻔했네. 없어요. 자, 얘도 없어요. 자,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자 90도, 그 다음에 360 돌았어. 그럼 몇 도야? 450도? 그쵸? 아닌가?
540. 540도. 아니지 360에다가 90도 하니까 450도. 아 그런가? 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알겠죠? 어디 중졸 따위가 건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오파이더 얘는 뭐가 돼? 점근선이 생기겠구나. 알았다.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제 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가게 크기가 점점 90도에 가까워지면서 딱 45도가 됐을 땐 몇이야? 1이죠. 그치? 한 대충 이 정도 찍어봅시다. 괜찮아? 대충 찍은 거야. 정확히 몇인지 몰라. 자, 그러면 점점 커지긴 해. 점점 커지긴 했는데 점점 커지기 엄청 커지는데 딱 90도가 됐을 땐 기울기가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요.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닿은 거야. 제가 그린 곡선의 두께 때문에 닿아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봐봐. 0에서 기울기가 1이 됐다가 막 999가 됐다가 여기서 딱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 음수. 엄청 작은 음수죠. 엄청 작은 음수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기울기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됐을 때 0이 되는 거죠. 맞니? 네. 엄청 작은 음수였다가 0까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니? 자, 봐봐. 다시 한번. 봐봐. 90도 근처 갔을 때 가장 큰 양수야. 엄청 큰 양수가 됐다가 기울기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넘어가는 순간 엄청 작은 음수라고. 엄청 작은 음수로 갔다가 0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뭘 그릴지 눈치채셨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니?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는 0에서 90도 증가할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봐봐. 직선 긴 거 없니? 네, 없어요. 대박. 저거 아니 선이구나. 프리마스. 프리마스 어딨어? 영어 단어 배워야지. 에이. 다시 봐.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0에서 90도 올라갈 때 기울기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치? 얘들아, 0에서 90도랑 180도에서 270도 증가할 때랑 똑같지 결국은. 그치? 네. 맞아? 그러니까 이쪽이랑 그래프 똑같은 거라고. 그럼 마지막 사사분면이 여기잖아요. 그치? 그럼 사사분면도 몇 사분면하고 똑같아? 2사분면하고 똑같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음수, 엄청 작은 음수에서 0까지 올라오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주기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굳이 2파이까지 주기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어디까지만 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 파이까지만 주기라고 해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만 유일하게 주기가 반 더 잘려요. 이래니 파이로 잘려요. 근데 여기 괜찮아? 그럼 나머지는 이게 계속 반복하겠죠.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겠죠. 이게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칠판은 아니니까 제가 직접 노가다로 다 그렸어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각자 그려봤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볼게. 자, 정역 x 값을 쓸 건데 내가 대입할 선호 x 값이 처음으로 여기 생기죠. 그쵸? 일단 써볼게요. x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생겨.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0, 2분의 1파이, 자 2분의 3파이 등등 대입할 수 없는 x값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지금은. 괜찮니? 자, 그 다음 y값 보자. y값은 어때? 실수 전체야. 엄청 작은 음수도 됐다가 엄청 작은 양수까지 다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오히려 탄젠트는 y값이 실수 전체가 돼요. 자, 그 다음 주기 볼게요. 자, 주기 2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최소 주기가 존재하죠. 뭐라고 해야 돼? 파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질 볼게요. 봐봐. 아까 제가 그렸던 y는 x 세제곱하고 꽤 유사하죠. 맞습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기함수다. 알겠죠? 야, 기함수는 뭐다? 마이너스가? 그렇지. 기어나간다. 마이너스 기어나간다. 입에 착착 붙어요. 기함수 기어나간다. 우함수 없어진다. 뭐가? 마이너스가. 알겠니? 자, 근데 이 새끼는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잘 봐, 얘들아. 점근선도 규칙이 존재하죠.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라며, 그쵸? 근데 점근선도 지금 구간이 몇이야? 파이만큼 점점 커지고 있죠. 혹은 작아지거나, 그치? 맞니? 자, 그래서 점근선, 우리 지수함수 생각해보자.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지수함수? 자, 0보다 커, 작어? 커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1보다 크죠?
y가 1보다 커. 그래서 y는 1이 점근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근데 얘는 이번에는 무슨 값이 점근선인 거야? x 값이 점근선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알려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점근선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책 nx 더하기 2분의 1파 2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럼 잘 봐. 맞는지 확인해보자. 앞에 봐.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게 되면 뭐야? 엔파이. 아, 죄송해요. 왜 들어갔었지? m파이 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잘 봐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2분의 1 파이죠. 괜찮니? 맞아요?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 파이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뭐가 돼? 아, 뭐야? 마이너스 2분의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가 x 값이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얘가 점근선이죠. 점근선엔 x값을 대입할 수 없잖아. 그치? 만약 그 점근선이 성립하지 않는 실수가 뭐가 된다? x값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탄젠트가 조금 빡세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지금 제가 탄젠트의 기본 그래프를 그렸잖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 근데 너네 알겠지만 평행 이동도 하고 봐봐. 지수함수가 이런 식의 굴곡을 가지긴 했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더 완만하게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x제곱이랑 8x제곱이랑 올라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런 것처럼 저 탄젠트도 지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좁혀져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우리는 삼각함수의 기본형만 하는 거야. 오늘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항상 이 그래프가 반복이 주기로 파이나 반복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그 주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내일 할 거야. 알겠니? 근데 봐봐.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가 지금은 이렇게만 펼쳐져 있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얘들아? 잘 봐. 근데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로 늘어져도 이 점근선의 주기는 똑같을까? 봐봐.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늘어졌다고 해봐. 그럼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주기가 바뀐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탄젠트의 주기에 따라 얘도 바뀌어요. 그럼 이걸 외우면 너네 인생은 아니고 망한다라는 거야. 이랬니? 그래서 여러분 책 어디 있냐면은 89쪽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거기 옆에다가 한글 패치를 조금 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갑니다. 뭐라고 적냐면요. 주기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주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무조건 이렇게 보고 판단하세요. 됐어요? 자, 이거야. 지금은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기본형의 주기는 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파이 n 더하기 2분의 1 파이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진영아. 주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내가 주기를 만약에 4파이만큼 4배로 늘렸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바뀐 주기인 4파이를 대입해서 점근선의 주기를 찾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딥하게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어요. 맞죠? 우리 아까 내가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뭐 파이, 뭐 2분의 1 파이 여기 1 해놓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치? 근데 생각해봐. 그럼 여기랑 길이 같은 거니? 2분의 3.14랑 1이랑 같은 거니?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이거 너네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2파이라고 해보자. 여기 파이, 여기 2파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파이가 몇이야? 3.14죠? 그럼 실제로 1은 요 정도야. 얘 3등분 해봐. 대충 요 정도야. 그럼 그래프가 실제로는 조금 더 납작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프가.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코사인도 그려볼게. 그러니까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사인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볼록하고 아래 볼록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치? 네. 탄젠트는 2분의 1 파이가 점근선이었고 그래프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그러면 이 사이의 그래프가 명확하게 얘가 맞냐 이거야. 엄밀하게 그렸을 때 얘가 정말 이 대소관계가 맞냐 이거야 내 말은. 아 탄젠트 졸라 작아 보이네? 진짜 작냐고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오늘은 세 가지 그래프를 다 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0보다 크고 2분의 1파이보다 작을 때 모든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알겠니? 괜찮아요 다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그럼 무슨 축? 자 Y축 여러분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축 이제 X축을 볼 거야. X축 있는 있게. 자 해봐도 될까요?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4분의 1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분의 1파이라고 큼지막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여기를 대충 몇 정도? 자, 봐봐. 2분의 3.14. 얘는 4분의 3.14라고 적을게요. 괜찮습니까?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면 좋은 게 봐봐. 얘는 4분의 3.14니까 1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2분의 3.14라고 하는 건 1보다는 사실 커요. 맞습니까?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파이랑 2분의 1파이 그 사이에 어딘가 존재하겠죠. 맞니? 자, 얘 대충 몇 정도 됩니까? 몰라요. 0.8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대충 그치? 0.6이냐? 몰라. 얘 몇 정도? 1.5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적어도 1이 한 요 정도? 몰라. 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 정도 된다고 해보자. 얘가 몇이냐? 그러면 아우 나도 헷갈린다. 찾기가 힘들어. 대충 요 정도라고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4분의 1파이가 여기였고 여기니까 대충 요 정도를 1이라고 그냥 해보자. 아니 이것도 안 그리네. 그럼 첫 번째 자 사인부터 갑니다. 사인 노란색으로 갈게요. 얘들아 사인은 0,0 지나가는 거 맞니? 맞아요? 네. 네. 자, 좀 더 내리자. 1을 자, 1.5 빡세. 요 정도 아니 실제 요 정도 되겠다. 한 요 정도 될 거야. 조금만 내릴게. 미안해.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맞나? 네, 뭐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갑니다. 자, 원점 이렇게 있고요. 자, 갑니다. 자, 4분의 1파이가 됐을 때, 그래. 90도가 됐을 때 1이 되잖아. 그치? 맞아요?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봐. 45도가 됐을 때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한 이 정도? 괜찮습니까?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갈게요. 자, 0 대입할 때 처음으로 1이 되죠, 현우가. 그치? 그리고 45도가 됐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은 값이 똑같죠. 그러면서 90도가 됐을 때는 코사인은 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그림 그릴게요. 그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잘 봐. 얘들아, 탄젠트는 45도가 됐을 때 이미 1 아니야? 맞죠? 네. 탄젠트는 45도에서 이미 1인 겁니다. 그치? 자, 점근선은 여기 생기겠죠?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제가 그림은 뭔가 자, 코사인보다 낮게 그렸잖아요. 실제로. 그치? 근데 탄젠트가 커요. 알겠죠? 초반에서도 탄젠트가 큽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수정할게요. 이게 좀 더 밑에 있고요. 탄젠트가 원점에서부터 이미 사인보다 태생이 큽니다. 그냥.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왜 탄젠트가 커요가 아니라 탄젠트 그래프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요. 사인보다 탄젠트가 큽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알겠죠? 이건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 제가 증명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물어보냐?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45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누가 제일 크냐?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탄젠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누가 큰 거야? 사인이 크고요. 그 다음 누가 큰 거야? 코사인 크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오늘은 요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딱 이것만 여러분이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이거 안 봐도 상관없어. 이 그래프랑 바로 눈에 익었으면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6-4에 있는 삼각함수 최대 최소 주기 변형되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볼지 그것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